자, 3학년 6반 집중 1교시 국어 시간이에요. 모두 교과서 다 펴보세요. 네. 35쪽 빈칸에 들어갈 낱말은 무엇일까요? 맞춰볼 사람. 저요 이정석이요. 정답. 선생님! 아, 그래. 지순이가 말해볼까? 그게 아니라 저 화장실 갔다 와도 돼요? 아까부터 참았어요. 그래? 그럼 얼른 다녀와. 네! 자, 1교시 국어 시간은 끝났고요. 이제 2교시 영어 시간이에요. 영어로 선생님을 뭐라고 하는지 아는 사람. Hey me. 정석. I know. Please. Excuse me, teacher. 맞았어요. 티처라고 하죠. 지순이 정답. 선생님, 그게 아니라요. 저 화장실 가도 돼요? 뭐야? What? 지순이 너 또 again? 토일렛 또 고? 미안해, 정식아. 선생님 죄송해요. 너무 급해서 못 참겠어요. 안녕. 예, 지순아 괜찮니? 4361님 에디 목소리 귀여워요. 너무 귀여워요. 수희님 2번 꽁트 세 분 찰떡호흡 보내주셨네요. 두 번째 사연 익명의 청취자가 보내주셨고 딸아이 문제로 상담을 요청해 주셨네요. 저희가 사연 소개해 드릴게요. 10살, 7살 두 딸 키우는 전업주부입니다. 저희 첫째 딸 때문에 고민이 많아서 상담 요청해요. 딸은 좀 예민한 편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잠도 잘 안 자고 쉽게 속상해하고 삐지고 포기하는 편이라 키우기 참 힘들다는 생각 많이 했습니다. 가장 힘든 점은 소변 문제인데요. 28개월경에 기저귀를 뗐는데 30개월 동생이 태어나고부터 다시 밤에 쉬를 하기 시작했어요. 밤에 2-3번은 쉬를 하고 낮에도 한 번 쉬를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면 참기 힘들어하고 아무튼 자주 화장실을 갑니다. 병원에도 가봤는데 일단 방광이 좀 작다며 지켜보자고 했고 다행히 7살이 끝나갈 무렵 밤 기저귀를 뗐습니다. 그런데 뗀 후에도 밤에 일어나 화장실 가는 횟수가 많고 낮에는 참기 힘들어해요. 작년에 9살 되고는 밤에 화장실도 거의 안 가고 낮에도 보통 횟수로 화장실을 가서 문제가 다 해결된 줄 알았거든요. 이번 3학년에 올라가고부터 또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수업 시간에 화장실 가고 싶은 걸 참을 수가 없어서 자꾸 가게 된대요. 막상 가면 안 나오는데 5교시 빼고 매번 수업 중간에 화장실에 갔대요. 심지어 쉬는 시간에도 갔다 하고요. 화장실에 가고 싶다는 생각에 수업에 집중도 안 되고 선생님과 친구들에게도 미안하다며 울먹입니다. 자기도 자꾸 다른 생각을 해보려 하지만 잘 되지 않고 학교에 친구들도 많아 걱정이 없는데 왜 그런지 모르겠다며 본인도 힘들어하네요. 1, 2학년 때는 괜찮았는데 말이죠. 참고로 현재 학원은 안 다니고 싶어 해서 방학 때부터 계속 학교 외에는 아무 곳에도 안 다녀요. 예민한 아이라 스트레스를 줄여주고 싶어서 오후 2시 학교 후엔 친구 또는 동생과 거의 집에서 놀고 있습니다. 심리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떻게 스트레스를 줄여줘야 할지 어떻게 도와줘야 할지 막막해요. 고민이 좀 되시겠네요. 진짜 그 화장실 좀 자주 가는 문제, 또 아직 잘 못 가리는 문제로 상담센터 찾는 아이들 많죠. 그렇죠. 이제 좀 유아기에는 이제 가리지 못하는 거, 그리고 학교 가서는 화장실 너무 자주 가는 거. 그러니까 후자의 경우 화장실을 자주 안 가는 아이들은 사실 기본적으로 불안이 밑에 깔려 있거든요. 그래서 불안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아이도 불안 때문에 이런 증상을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정수님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이게 당연히 방금 전에 갔다 왔기 때문에 화장실 안 가고 싶은 거 아는데 저도 방송 직전에 꼭 화장실 갔다 와야 되거든요. 그러세요? 예, 오. 약간 그런 게 있어요. 이 일종의 습관 같은 걸 수도 있는데 네. 그래가지고 뭔가 두려운 거죠. 방송 중에 절대 그러니까 방송 중에 절대 가면 안 된다라는 두려움이 있어서 꼭 가기 전에 가는데 가봐야 또 얼마 안 나오거든요.
이미 갔다 와서. 예. 또 갑자기 본인의 소변량을 이렇게 체크를 해주셔서 당황스러워. 그래서 알지만 자꾸 가게 되는. 네. 그리고 이 친구 보니까 예전에 이 친구는 저와 같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예전에 제가 약간 공부에 흥미가 없어서 약간 그것을 도망치기 위한 방법으로 화장실 갔던 적이 종종 있었거든요. 네. 저 화장실 좀 갔다 오겠습니다. 그리고 갔다 오면은 굳이 가봐야 안 나오는 거 알지만 잠깐 갔다 오고 나면은 그래도 거기서 일탈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마음이 좀 나아지곤 했었거든요. 근데 이 친구가 지금 학원도 안 다니고 싶어 한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어쩌면은 이게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인지는 모르겠지만 학업 성적이나 지금 학업 스타일 지금 내용도 한번 체크해 보시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래요. 일단 조금 정리를 해드리자면 청취자 여러분들께 이 아이가 10살입니다. 화장실을 자주 가고 싶어 하고 병원에서 체크를 한번 받았대요. 근데 어릴 때 방광이 좀 작다? 지켜보자 라는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혹시 신체적인 문제인 건가? 엄마 입장에서는 이건 분명히 심리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지금 정수님 입장에서는 어쩌면 학업에 대한 스트레스일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셨고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신체적인 부분은 조금 넘어간 것 같긴 해요. 왜냐하면은 1, 2학년 때는 괜찮았거든요. 그리고 화장실에 가면 막상 가면 오줌이 안 마렵대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는 방광의 크기하고는 현재 사건은 좀 관계가 덜하지 않을까 이런 판단이 들고 좀 눈여겨서 볼 거는 이제 동생이 태어났을 적에 이제 또 밤에 오줌을 또 가리지 못하게 됐고 초등학교 3학년이 되면서부터 이제 아이가 화장실을 자주 가게 된 거로 이제 어머니께서 표현해 주셨어요. 근데 이제 동생이 태어난 것도 스트레스였던 것 같고 지금 3학년이 되면 수업 시간이 길어져요. 그래서 아이가 이제 처음에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내지? 그 생각 때문에 자주 가다가 점심시간 지나고 마지막 시간은 안 가요. 이제 5교시에는 화장실을 안 간다고 그랬거든요. 이제 끝나는구나. 그래서 이 수업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건 확실한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에게 45분, 50분은 좀 긴 것 같이 느껴지고 4교시까지는 괜찮은데 점심 먹고 5교시까지 할 생각을 하니까 까마득해 보여가지고 그 부분이 이제 내가 오늘 견딜 수 있을까? 이러한 이제 그 어떤 그 힘든 걸 견디는 힘이 약한 거, 지구력이라든지 그러한 이제 약한 힘도 있고 이걸 견딜 수 있을까 하는 불안감도 있고 그래서 지금 심리적인 부분은 분명히 원인이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아이가 좀 예민하다 보니까 왜 학원을 안 보냈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은 잘 하고 계신 건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싫다 그래서 무조건 안 보내신 것보다는 생활을 조금 더 구조화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건 하는데 하기 싫더라도 해야 되는 것들을 집에서라도 좀 하게 해주셔서 견디는 힘을 좀 키워주시는 건 필요하다고 봐요. 6876님 메시지 좀 소개해 주세요. 긴장성일 수도 있겠네요. 유튜브로 마음님께서는 어머니 너무 고민되시겠다 해주셨고 희정님도 선생님이 소개해 주실까요? 어른들도 긴장되는 상황이나 어디 멀리 갈 때면 괜히 한 번씩 다녀오기도 하고 가고 싶기도 하잖아요. 상황이 아이의 마음을 긴장되게 하나 보네요. 아직은 학교에 다닌 지 얼마 안 됐으니까요. 새 학기가 시작된 지. 4811님은 저희 아들은 자주 가는 건 아닌데 한 번 들어가면 또 엄청 오래 있다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약간 소변이 아니고 이거는 아마 큰 걸 얘기한 걸 거예요. 넘버 2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경우도 있죠. 약간 변비기 있는 애들도 있잖아요. 아이들마다 진짜 근데 화장실 자세가 다 다른 게 우리 딸은 절대 같은 공간에 있거나 못 보게 하거든요. 근데 준혁이라고 같은 친구인데 준혁이는 계속 말을 걸어요. 옆에서 말을 걸고 여기 있으고 날 보고 있으라고. 그러니까 리에는 화장실 혼자 갔다 올 테니까 아무도 보지 마 이렇게 하는군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걸 뒤처리할 때만 부르는데 또 이제 다른 아이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계속 말 걸고 옆에 있으라고 뭐 앞에 있으라고 그러고 그렇게 다르더라고요. 신예림님께서 요즘 3학년은 6교시도요.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잖아요. 수업 길어졌다고. 그래서 더 스트레스 받나 봅니다 하고 보내주셨고 신행은님은 3학년은 유치원에서 초등학교 입학하는 것만큼이나 많은 변화가 있어요. 아이들이 힘들어하는 시기입니다. 6교시 하는 날도 있거든요. 차차 괜찮아지겠지만 집에서 마음을 읽어주시고 따뜻하게 안아주시면 좋아지지 않을까요? 그렇구나. 유튜브로 루이 팔스트롱 이분은 팔이 되게 힘이 센 거죠. 그래서 팔스트롱 이렇게 이름을 잘 지어요.
아, 어쩜 이렇게 또 장명 센스가 또 이렇게 그러니까. 선생님 소개를 좀 네. 해주시죠. 저는 어릴 적에는 화장실 가는 게 부끄러워서 학교에서는 학교 화장실을 안 가고 참았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은 너무 견딜 수가 없어서 혼자 끙끙 앓다가 어. 수업 중에 실례한 적이 있네요. 저 초등학교 때도 친구가 이랬던 적이 있어서 기억에 남아있는 네, 친구가 한두 명 있거든요. 있죠. 아, 네. 이분은 이제 이름을 그럼 다시 지어야겠네요. 루이 장스트롱 그런데 팔스트롱이셔서. 박희일님. 네. 한의학으로 치료를 시도해 보면 어떨까요? 한의학 치료? 네. 어떤 게 있을까요? 한의학 치료. 뭐 방광을 좀 튼튼하게 하겠죠. 방광에 침을 놓나요? 네. 아무튼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친구에게 어쩜 수업에 필요한 그러니까 집에서 숙제라든가 공부를 오히려 더 잘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건 어떨까 싶어요. 좀 더 적극적으로 왜 도와주는 거. 학교에서 수업하는 과정들이 다 아는 내용이고 재미있으면 좀 쉬워지면 재밌어지거든요. 근데 어려우니까 하기 싫은 거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 상황이 좀 쉬워질 수 있게 상황을 바꿔주는 건 어떨까 싶어요. 그러게 말이에요. 좀 걱정되는 건 어머니의 걱정이기도 하고 아이의 걱정이기도 한 것 같아요. 이제 수업 시간에 자꾸 화장실을 가다 보니까 아이들이랑 선생님한테 약간 좀 미안한다고 해야 그렇죠. 되나요? 좀 눈치가 보인다 그래야 되나요?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서 이거 조금 엄마가 해결해 주셔야 될 것 네.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 매번 손들어서 한다는 그 자체가 또 스트레스가 돼서 또 긴장하고 이게 악순환이 될 수가 있어서 선생님하고 엄마가 좀 의논해서 아이가 선생님 손 들고 화장실 갔다 올게요 라고 얘기하지 않고 화장실 가고 싶으면 손을 살짝 들어서 선생님하고 눈만 마주치면 이제 혼자 이렇게 갔다 오는 식으로 하는데 또 애들이 제 화장실 간대요 또 이렇게 얘기들 하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얘기를 하는 거죠. 당분간 누구누구가 화장실을 자주 가야 되는 상황인데 갈 때는 조용히 손 들고 갈 거니까 너희 선생님 알고 있으니까 너네들이 얘기 안 해도 돼. 그래서 화장실 가는 자체가 긴장되지 않게 그러면 그 횟수가 많이 줄 거거든요. 그래서 우선 그 눈에 보이는 긴장이나 불안을 줄일 수 있는 것도 해결해 가는 게 필요하세요. 그래서 화장실 가는 것 자체가 편해질 수 있게 해주시는 게 필요하고 아이의 속마음을 좀 이렇게 찾아가도록 해주시는 게 필요하면서 아까 학습에 대한 얘기도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학습에 흥미를 좀 가져서 흥미가 있어서 몰입하다 보면 오줌 마려운 거를 까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업을 좀 집중할 수 있게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사실은 3학년이 또 이제 이런 부담이 있는 네, 시기구나. 맞아요. 네. 화장실에 가고 싶어서 손을 들려고 생각이 들었던 순간부터 이미 수업은 안 들어오거든요. 그렇죠. 이미 계속 스트레스예요. 언제 손 들지? 네. 손 들었어 얘기해야 되는데 안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자, 오늘 사연 보내주신 우리 어머니 그리고 그 라디오를 지금 청취하고 계시긴 하지만 우리 아이도 약간 비슷한 그 스트레스가 있는데 하고 계시는 분들 어머님들께 좀 마지막으로 꼭 이런 거 좀 챙겨주세요. 아이들 스트레스 받아하는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의외로 이제 나하고 다르게 부모님하고 다르게 또 이렇게 마음이 또 강한 친구들하고 다르게 예민한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친구들은 초등학교만 잘 넘어가면 그 다음에 편할 수 있으니까요. 아이가 편할 수 있게 잘 이렇게 수용해 주시고 또 쉬운 방법을 찾아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정수님. 어쩌면 이 아이가 누군가가 참다가 교실에서 볼일을 봐버린 상황을 목격했거나 아니면 그거를 아이들에게 놀림당하는 상황을 목격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트라우마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그런 마음의 혹시 상처와 충격은 없었나 대화를 통해서 알아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자, 두 번째 사연도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